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 동반자 패밀리 펀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현대에너지 솔루션 영상은 3개 정도로 나눠서 만들 생각입니다. 남은 영상 2개도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태양광 에너지 기업입니다. 본격적으로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분석하기 전에 태양광 에너지 산업 전망을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태양광 에너지란 태양의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태양 전지를 이용한 에너지입니다. 시청자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태양광 에너지는 환경 친화적이고 전기량을 생산하는 것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에너지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과 발전 단가가 높다는 것입니다. 전기차, 수소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친환경 관련된 제품들은 아직 비용이 높기 때문에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야 기존 제품들과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기차의 대명사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의 가격을 대폭 낮추겠다는 야망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 에너지 등의 친환경 사업에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각국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정부들은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린 뉴딜 정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지원 정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공사는 고흥 해청만에 무려 300메가와트급 태양광 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많은 기업들이 협력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참여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친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의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하는 등 기존 산업들을 지키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당일 즉시 파리 기후 협약에 복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050년까지 미국 내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전체를 청정 에너지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4년간 2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약 2,2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년에 거의 500조 원인 수준인 셈인데요. 이런 미국은 현재 태양광 발전 설비를 대부분 수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태양광 발전 설비를 위해 98억 달러를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3억 7천만 달러로 랭킹 5위에 있습니다. 바이든 시대의 친환경 정책이 펼쳐지면 우리나라의 수출액도 늘어날 것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ESG 경영, 즉 친환경 경영을 적극 지원할 전망이라 친환경 관련 펀드의 자금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은 이제 친환경 산업이 돈이 될 것임을 안 것입니다. 태양광 에너지 산업이 잘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으로 인한 가격 인하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자들의 수요 증가가 필요합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매 분기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급격한 요금 인상, 인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 범위를 일정 한도로 제한하고 소폭의 연료비 변동은 반영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기간 유가 급상승 등의 예외적 상황에는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의 요금 조정을 미루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 방지 대책을 세웠지만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전기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패밀리 펀드는 이 정책이 기업에도 적용되기에 유가가 앞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면 기업들의 태양광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외에도 우리나라 내부에서 태양광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탈원전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전을 2034년까지 26기에서 17기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원전의 수를 줄인다면 당연히 전력 수급난 등 문제들이 예상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9차 전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9차 전력 계획의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4배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2025년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목표를 29.9기가와트에서 42.7기가와트로 늘린다는 것도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논란은 많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는 이를 정치가 아니라 현실로 받아들여 투자에 활용해야 합니다.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탈원전으로 인한 태양광 에너지 수요가 정부 차원에서도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드리려 한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양광 에너지 등의 신재생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국제 유가가 올라가서 신재생 에너지의 단점인 고비용을 보완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가가 $50고 신재생 에너지 투자 비용이 $70일 때는 신재생 에너지가 비싸서 신재생 에너지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유가가 $80로 오르면 신재생 에너지 투자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여서 신재생 에너지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런 상황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각 구의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투자 비용을 지원해주고 석유 제품 등의 친환경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유가 전망이 신재생 에너지 수요량과 관련이 있기에 국제유가 전망도 알아보려 합니다. GS 칼텍스 칼럼은 앞으로 인구와 경제 규모 증가로 석유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영국 국영 석유회사는 석유 수요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인구 증가를 주도하는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산유국 외 개발도상국이 유럽처럼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할 자본과 기술을 10에서 20년 내에 확보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GX 칼텍스 칼럼에도 국내 금융권 등은 당장 내년 유가가 상승세를 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보국적 소비, 여행 등으로 2021년 석유 수요량이 올해 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올해 각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도 유가 상승에 한몫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이유들로 인해 국내 기업과 가계 태양광 에너지 수요는 증가할 것입니다. 정부 지원으로 태양광 에너지 가성비가 매우 높아지고 있고 탈원전 및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 전기 요금이 상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런 점은 내년부터 크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더 이상 태양광 에너지 주식을 테마주로만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국내 태양광 에너지 시장은 이렇게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중국 태양광 에너지 기업들의 치킨 게임으로 우리나라 태양광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치킨 게임이란 가격 인하 경쟁을 해서 경쟁 기업을 기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중국산 부품은 우리나라 제품과 비교해 15에서 20% 저렴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직접 경쟁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최대 태양광 단지인 전남 솔라시도 단지, 영암 태양광 발전소 등에 또 중국산 부품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닙니다. 일본은 이미 자국의 태양광 패널 시장 점유율을 빼앗겼습니다. 2006년에 36.8%나 되었던 시장 점유율이 2018년에는 1.2%로 사실상 태양광 패널 기업이 전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비참한 결과를 보며 우리나라 기업들은 고효율이라는 해결책을 꺼냈습니다. 가격 경쟁으로 승부를 볼 수 없기에 고효율 솔루션 등의 프리미엄 제품 확대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지 등의 문제로 발전소의 수가 한정될 때 동일한 면적의 모듈에서 최대한의 전기를 뽑아내려는 것입니다. 다행히 고효율 솔루션 중심의 대규모 발전소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국산 모듈 점유율은 2017년 73.5%에서 2019년 78.4%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요의 증가는 확인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태양광 에너지 수요의 증가를 어떤 기업들이 준비하고 있을까요?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글로벌 플레이어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음 표는 2018년 태양광 업계 순위권입니다. 그렇습니다. 셀과 모듈 시장 모두 중국 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가격 인하 경쟁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기업인 한화큐셀이 당당하게 순위권에 올라와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다른 태양광 에너지 기업들은
순위권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태양광 에너지 산업은 미래 유망 산업이긴 했지만 전 세계적인 치킨 게임으로 인해 큰 수입은 기대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태양광 에너지 산업을 기업의 또 다른 사업 포트폴리오로 삼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LS전자, LS일렉트릭 등의 기업들이 대표적입니다. 기업의 많은 사업 포트폴리오 가운데 태양광 에너지 사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 현대에너지솔루션도 현대중공업 내의 사업 포트폴리오로 진행되다가 올해 들어 상장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태양광 업계 순위에 들지 못했지만 우리에게도 희망이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중국 기업들이 10위권 안에 대폭 들어가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은 현재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유럽의 일부 국가들도 미국 편에 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중국산 신재생 에너지 제품을 전 세계가 계속해서 사용할지 확신할 수 없게 만듭니다. 만약 이런 상황을 잘 이용한다면 우리나라 태양광 기업도 글로벌 순위권에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품게 합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은 비록 아직은 글로벌 플레이어가 아니지만 글로벌 네트워크를 점차 형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현대에너지솔루션의 매출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유럽과 호주 지역의 매출은 신규 고객 발굴과 마케팅 강화로 7배나 증가했습니다. 만약 내년에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국내 및 미국 시장이 회복한다면 신재생 에너지 지원 정책을 등에 업고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오늘은 현대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을 하기 전에 태양광 에너지 산업 전망과 글로벌 태양광 에너지 산업의 순위권 등을 알아봤습니다. 아직 글로벌 빅플레이어가 아니지만 지금보다 더 큰 미래를 꿈꿀 만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현대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에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께 좋은 기업을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